안녕하세요. 보성영어의 제이킴입니다. 12월 12일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제 추가 발표가 있었죠. 그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은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때 고1도 내신 절대 평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네요. 상대 평가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1학년 내신도 이제 절대 평가로 바꾸겠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이게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브랜딩, 제가 낙인 찍기라고 말씀드렸죠. 그 낙인 찍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걸로 보입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. 중학교에서 30% 정도한테 우리가 A를 주죠.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스펙트럼을 쫙 하고 펼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3등급, 4등급, 5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텐데, 그런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 때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.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. 저는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봤어요. 고1 때 이제 한번 낙인을 받게 되면은, 그러면 이게 바로 학업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. 아니면 뭐 수능만 보고 달린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교육부에서 말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.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등급제를 유지하면, 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대평가, 고등학교 1학년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1학년 공통과목의 대입 영향력이 커진다는 우려와, 이거는 사실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.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, 또 그리고 뭐 대학별 고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, 이거보다는 그 뒤에 나온 내용이죠. 1학년 때 성차 등급이 저조한 학생들, 즉 브랜딩을 받은 애들인 거예요.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, 3학년 때 수능 시험에 몰입해서 학교 수업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. 이 말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을 보고 달린다,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냥 학업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사실 학업 포기로 굉장히 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. 굉장히 젠틀하게, 점잖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. 저는 이 부분을 낙인을 찍는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표현을 했었고요.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고등부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더 이상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1학년 때 조금 뭐 좀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3, 4등급이 나온 학생들도 있죠. 그렇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열심히 발전시켜서 2등급, 1등급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델이 더 이상은 힘들다, 불가능하다. 중학교 1학년, 아니면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정도, 그 정도 됐을 때는 미리미리 고등학교 최소 1학년 정도의 내용을 미리 선행을 해놓고,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고난도 어법 문제, 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,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미리미리 길러줘야 된다. 아니면은 낙인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 이게 그 학업으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 하나는 수정이 되면서 가는 모습이에요. 다행입니다. 자, 하지만은 이러면은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,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, 3학년 내신들이 전부 다 이제 절대평가가 된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를 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한 3, 40%의 학생들한테 A를 줄 거란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누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?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사실 고등학교 그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상대 평가가 문제가 있어.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절대 평가라는 방식으로 가야 돼. 라는 이런 좀 급진적인 변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상대 평가는 그러면 아예 장점이 없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소질이 좀 없다거나 아니면은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, 그런 학생들도 뭐 조금만 하면은 다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개혁이 된다. 그러면 이거는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면 개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시행착오들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은데, 아마 좋은 쪽으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현행 상대평가 제도 문제 많습니다.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예를 들어서 뭐 100, 98이라든지 100, 99, 이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만이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죠. 객관식 문제는 한 개만 틀려도 그 1등급을 아예 못 받는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0%한테 A를 퍼준다는 거,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. 이건 좀 너무 급진적이다. 그런 생각들도 조금 들어요. 그래서 그 무분별한 절대평가의 도입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의 수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, 이게
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많은 딜레마들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,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아직까지는 발표 내용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교육부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브랜딩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.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정말 그 교육 개혁이 아니라 이건 정말 큰 개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. 저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학부모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